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소리를 견뎌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들었던 상사의 목소리, 집안 대소사가 터질 때마다 울리던 전화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우리 삶을 이루는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60을 넘기고부터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 말도, 뉴스도, 세상 분위기도 마치 나를 흔들려고 일부러 소음을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마음이 조용해진 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화려함보다 단순함을, 요란함보다 고요함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말도 지금은 마음의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별것 아닌 일에도 괜히 미묘하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건 약해진 게 아니라, 내면이 예민해진 것도 아니라 그저 영혼이 고요함을 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부로 들어서면 마음은 스스로 쉼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노자는 물이 머무는 곳에 도가 깃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이 머무는 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흩어지지 않는 모래알처럼 흔들리는 건 밖의 세계일 뿐 내 중심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소음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고요를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소리를 견뎌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저런 소란이 오히려 삶의 일부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웃는 소리, 출근길의 혼잡스러운 소리, 어떤 날은 집안에서 터져나오는 한숨 소리까지, 그 모든 소음이 그저 사는 맛이라 여겨졌던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은 더 시끄러워지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가슴 깊숙이 들어와 파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음이라는 연못 위에 누가 작은 조약돌을 던진 듯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속에서는 잔물결이 오랜 시간 흩어지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마음이 약해진 걸까? 예전만큼 단단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노자는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약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이 더 섬세해지고 더 깊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조금씩 불편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부드럽고 더 넓어집니다. 젊었을 땐 듣지 못하던 속삭임, 알아차리지 못하던 감정의 물결이 이제는 더 명확하게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 같은 상황도 조금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더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속도를 높이고 뉴스는 경쟁하듯 자극적인 소식을 쏟아내며 휴대폰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알림이 울립니다. 이 모든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멈추지 말라. 늦지 말라. 더 빨리 움직여라.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는 압니다. 빠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며 많은 일을 한다고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는 소음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 자꾸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노자는 조용하면 스스로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시끄럽지 않을 때, 즉 고요할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이해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이 나이에 고요를 찾기 시작한 이유는 바람이 잦아서가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외부의 소리가 나를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그 소리가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조용한 세상이 아니라 조용한 내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소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말도, 사람들의 말도, 세상의 소식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부는 날에도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흔들릴 뿐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중심만 제대로 세우면 외부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소음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소음을 통과시키고 내 중심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장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자가 말한 비움이 왜 고요의 첫걸음이 되는지, 그리고 중년의 삶에서 그 비움이 어떤 지혜로 이어지는지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집안을 정리하다가 한때는 버리지 못했던 물건을 손에 들고도 아무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엔 그 물건에 얽힌 추억 때문에 쉽게 놓지 못했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 그저 담담히 내려놓게 되지요. 처음엔 왜 그런지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우는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채우고 쌓아야 한다는 마음보다 정리하고 가볍게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커집니다. 이것은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지혜입니다. 노자는 비우면 쓰이고 채우면 곧 넘친다고 했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쓰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엔 채우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일도 많이 벌리고 몸도 마음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한 건 일의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혼잡함이었다는 것을. 몸 하나 누일 자리도 없는 방처럼 마음도 때때로 정리하고 비워주어야 숨이 쉬어집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서는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아야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넓을수록 기회도 많고 사회적 안정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은 것보다 깊은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 인맥 100명보다 마음이 통에 숟가락 하나 보태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많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있는 결이 맞는 것들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더 선명하게 남기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면 흐릿한 순간도 있고 선명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진은 대개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입니다. 그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우리를 한 번 더 따뜻하게 만져주지요. 비움은 그런 흔들림만 남기고 소란스러웠던 장면들을 정리해주는 일입니다. 좋은 기억만 남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만 천천히 내려놓아도 우리는 훨씬 가볍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그치면 맑아지고 멈추면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그 순간에 스며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넣어두었던 후회, 미련, 아쉬움, 혹은 그래도 언젠가 해결해야지 하며 마음 한구석에 남겨둔 일들까지도 이제는 그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볼 때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벗어난다는 말은 도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그 문제를 붙잡고 힘겨워하던 자리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중년의 삶에서 가장 큰 비움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내려놓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책임, 사회에서의 위치. 그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었던 시절이 오래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들이 하나둘씩 옅어지면서 나 자신을 바라볼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이 바로 고요의 시작입니다. 책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생긴다는 점에서 비움은 인생의 후반부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비움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노자는 자연을 예로 들며 말합니다. 강물은 흘러가며 스스로 길을 만들고 바람은 멈추고 싶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멈춥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비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무겁고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저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정리되어 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벼워진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비워진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고요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우리는 평생 고요를 멀리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한 산길을 걸어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고, 바다 끝자락에 서 있어야만 복잡한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집을 잠시 떠나야만 마음이 쉬는 줄 알았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만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고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있었고, 다만 내가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마치 오래된 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는데 소란스러운 날들에 가려 그 미세한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삶은 늘 우리에게 고요를 건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의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창문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 설거지를 마친 뒤 싱크대에 고여있는 맑은 물의 마지막 표면, 저녁 무렵 거실 불을 끄기 전에 짧은 정적. 그 순간들은 모두 고요였지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바빴고 너무 많은 생각을 품고 있어 그 작은 침묵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노자는 큰 일은 자금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고요를 이렇게 먼 곳에서만 찾으려 했을까요? 아마도 마음속에서 고요는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라는 오래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을 땐 늘 무언가를 향해 뛰어가며 살아왔고 스스로에게 한 번도 지금 멈추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늘 다음 일을 준비해야 했고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어야 했고 가족을 위해 또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요는 늘 잠시 머물렀다가 금세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상을 향해 달리던 그때보다 한 걸음 멈추는 지금이 오히려 더 값진 순간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마음의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젊은 날엔 외부의 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틈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의 소리보다 스스로의 속삭임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를 찾기 쉬워지는 이유입니다. 고요는 조용한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삶은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요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고요는 먼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복잡한 생각이 많은 날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타인의 말이 지나치게 크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용해지면 세상 소리도 적당한 거리에서 들립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마음속 잡음이 없어지고 필요한 말만 남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됩니다. 고요는 판단을 선명하게 하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인간관계를 단정하게 정리해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 후반부에 찾아오는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고요는 또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던 미련이나 후회,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들도 고요 속에서 서서히 모양을 바꿉니다. 처음엔 찌르듯 아프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단정하게 접히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는 이해로 변합니다.
이해로 변한 기억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고요는 과거와 화해하게 합니다. 그 화해는 잊음이 아니라 더는 마음을 붙잡아 두지 않는 부드러운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고요는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바쁘게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마음이 잔잔해지면 문득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하는 깨달음이 불쑥 찾아오는 날도 생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고요 속에서 길이 열린다. 삶의 방향은 언제나 마음의 소리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고요해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삶을 부드럽게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요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 걸음 멈추고 나를 바라보면 고요는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마음속에서 나는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고요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관계 속을 걸어왔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속을 헤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고, 때로는 마음이 괜찮지 않아도 웃어야 했으며, 억울해도 삼키고, 서운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만 했습니다. 책임과 역할, 기대와 체면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참 많은 감정을 눌러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이 질문은 과거를 후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요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출렁였고 괜히 의식하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의 말이 내 마음을 파고들지 않고 그저 한 겹 떨어진 자리에서 잔잔히 스칩니다. 마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듯 감정은 느끼지만 흔들림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이 나를 흔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들떠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요동쳤다는 사실을. 고요는 관계를 단순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한 단 한 사람과의 대화가 더 깊고 더 값지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대신 나에게 큰 기대도 큰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해집니다. 그 몇 명이 평생의 인연이 됩니다. 고요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계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품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이 닿는 사람만 조용히 옆에 두면 된다. 또한 고요는 오래된 감정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마음에 오래 남아있던 서운함,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상처들. 그런 것들이 고요한 마음 앞에서는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과거엔 그 순간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게 박혀 있었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낸 지금의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큰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나도 미숙했고 상대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상황이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미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 이해가 쌓이면 마음은 어느 순간 조용히 말합니다. 이젠 놓아도 괜찮다. 관계의 고요함이 깊어지면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고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요한 마음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상대가 있는 자리에서 머물도록 두어줍니다. 그렇게 느슨해진 마음은 관계를 오히려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강하게 잡을수록 멀어지는 것이 사람 사이이고 살짝 놓아줄 때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이 인연의 속성입니다. 무엇보다 고요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게 합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잊곤 합니다. 기분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묻기도 전에 늘 해야 하는 일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요 속에서는 마음의 작은 움직임이 더 잘 들립니다. 어떤 날은 그냥 쉬고 싶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며, 어떤 날은 조용히 걷기만 해도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마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시 이어지는 순간, 삶은 한결 편안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고요는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연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변화가 마음을 아프게 했겠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거나 변해버린 관계의 마음을 쓰기보다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채우는 관계가 아니라 머물러주는 관계를 찾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원망하기보다 남아있는 인연에 감사하게 됩니다. 삶은 결국 인연의 여백을 채우고 비우는 과정입니다. 누구는 내 곁에 오래 머물고, 누구는 스쳐 지나가며, 누구는 한참 뒤에 다시 돌아와 조용한 인사를 건넬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고요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억지로 붙잡지도, 서둘러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인연의 흐름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조용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편안한 관계입니다. 이제 고요를 배운 마음은 관계에서도, 삶에서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도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 고요한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삶의 선택에 어떤 힘을 주는지, 흔들리지 않는 삶은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 깊은 결을 따라 조용히 이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이 너무 빨라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그 빠름이 당연했고,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인생이 손 안에 잡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예전처럼 정신없이 달리던 순간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 그토록 서둘렀는지,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바쁘게 걷고 있었는지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각으로 이끕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마음, 천천히 가도 나를 기다려줄 것들이 있다는 마음. 우리가 그토록 찾던 고요는 바로 이 속도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삶이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보입니다. 예전엔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풍경들, 마음속에서 잠깐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져버렸던 작은 감정들, 혹은 누군가 건넸던 따뜻한 한마디가 이제는 가슴 깊은 곳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느리게 가도 도다에 이르면 이른다. 빠름이 곧 능력인 시대를 지나 이제는 느림이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워가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삶의 속도가 바뀌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안정감을 느꼈지만 고요를 배운 마음은 더 이상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만 남기고 여유를 두는 것이 더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마음이 복잡한 날이 있었고, 계획된 일이 많아도 기쁨이 느껴지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줄이고, 약속을 줄이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가슴이 넓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비워야 삶이 보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느린 삶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누군가와의 한 끼 식사가 예전보다 더 고맙게 느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하루의 무게를 쓸어가는 고마운 존재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배워갑니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편안함, 조용한 미소, 마음이 눅눅해지지 않는 일상의 온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고요는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느리게 사는 삶은 단지 속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예전에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지금은 내가 편안한 삶이 훨씬 더 큰 가치가 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남의 속도가 내 속도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내 걸음은 나만의 속도로 가도 된다는 것을. 느린 속도는 삶의 균형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앞서가려고 하다가 길을 잃는 사람도 있고 너무 뒤처질까 두려워 마음의 여유를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를 배운 마음은 한 발 물러서서 삶 전체를 바라봅니다. 앞서가도 좋고 천천히 걸어도 좋고 잠시 멈추어 쉬어도 좋습니다. 속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중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마음에는 자신이 선택한 고요의 리듬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고 그 중심은 또렷한 기준이 되어 나를 지켜줍니다. 이 기준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평생의 경험, 지나온 시간, 견뎌온 순간들이 만들어준 나만의 속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고유한 호흡, 그 호흡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이제 삶이 조금 느려졌고 마음의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면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삶의 깊이입니다. 고요는 단순히 흔들림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그 깊이가 어떻게 마음의 지혜로 이어지고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주는지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은 때로는 옳았고 때로는 아쉬웠습니다. 젊은 날에는 늘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더 큰 지식을 품어야만 인생이 안정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 그리고 그 결을 다듬어 온 세월이라는 것을. 고요 속에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을 천천히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빛이 천천히 스며드는 새벽처럼 지혜는 조용히 도착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크게 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마음의 층을 이뤄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의 층 때문입니다. 이 깊이가 생기면 판단도 달라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고요는 이 깊이를 드러내주고 다듬어줍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가라앉지 않는 물의 바닥처럼 마음의 중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혜는 크게 어떤 행동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젊은 날에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보였고 하지 않으면 불안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진짜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두를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상황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지혜는 버티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힘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요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누구든 마음이 복잡하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과거에 그토록 가슴을 흔들던 일들도 다른 모양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말이 날카롭게 느껴졌던 이유가 단지 내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이미 지나간 파도였음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고요는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그 변화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또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많았고 이기고 지는 문제에 마음을 크게 쏟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고 나니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더 많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이해하면 상대를 탓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과거의 나를 탓하는 마음도 부드럽게 풀려나갑니다.
그렇게 생긴 여유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은 다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지혜는 결국 나 하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까지 밝히는 빛이 됩니다. 고요 속에서 자란 지혜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불안이 커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마음,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질문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래는 두려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요로 채우는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잔잔하다면 미래가 어떤 모양으로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지혜는 미리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단단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오늘이 단단하면 내일은 자연스럽게 제 자리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남을 아끼고 돌보느라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했던 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내가 나에게 부드러워지는 순간 삶 전체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지혜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시간이 모여 고요 속에서 차분히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임을. 앞으로 이어질 장에서는 이 지혜가 우리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하루로 이끌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소음을 지나왔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 어딘가에 기대고 싶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흔들리며 버텨온 마음은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고요는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견디고 걸어온 사람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깊은 위로라는 사실을. 고요해진 지금의 우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부드럽고 더 넓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 때보다 또렷한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만의 자리,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 없던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빛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마음의 소리를 조금 더 잘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마음속 고요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 이 고요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자 인생 후반부가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용한 숨을 한번 고르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지금처럼 고요하게 당신의 속도로 흘러가면 됩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도 잔잔하길, 그리고 내일도 조용한 빛처럼 따뜻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조용히 닫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식안테나였습니다.